아침 7시. 염지선 PD는 꿈속에서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염 PD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이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5,500만 잔 이상을 마시는 이것, 바로 커피입니다. 오후 12시 30분. 직장인들은 식사 후 커피 전문점을 습관처럼 찾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왜 먹는 것일까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거의 뭐 2~3시간마다 한 잔씩. 매력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러는 게 카페인 때문일까요? 주로 회사에 출근하면 아침에 일단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게 좋아서. 네. 커피 한 잔은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뭔가에 집중하게 해주고 서먹할 수 있는 이성과의 만남을 도와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커피. 덕분에 커피 전문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커피 전문점은 전국에 약 2만여 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커피의 수입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커피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는 1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 한 끼 식사만큼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죠. 사람들은 왜 이 한 잔의 검은 액체에 강렬한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찾아간 이곳. 그냥 장식 예쁘게 하신 것도 다 같이 넣으셔야 돼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 그리고 커피와 보내는 목수 이윤진 씨의 공방입니다. 나무로 가구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다시 만드세요. 조각 부분인데요. 요새 로스터기 제작할 부분에 이제 장식 부분이라고 합니다. 수강생의 작품을 봐주는 틈틈이 작업실 한켠에서 조그마한 나무 조각에 집중합니다. 조만간 동호회에 선보일 커피를 볶는 기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 공방 옆에 커피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곳의 작은 기계들 역시 이윤진 씨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뭐 취미로 하다 보니 이것저것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만드신 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글쎄요, 작년에 이거를 뭐 조금씩 제작을 했기 때문에 딱 언제까지라고는 어렵지만요. 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개월? 예. 이윤진 씨는 회원수 47,000여 명의 인터넷 커피 동호회 운영진 중 한 명입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동호회 회원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커피가 더욱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로스팅 기계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직접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실제적으로. 짧은 유통기간인데 외국에서 거의도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 유통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선한 커피를 회원분들이 이제 뭐 소비자분들이 즐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걸 얻기 위해서 이제 볶아지지 않은 콩을 외국에서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국내에 유통되는 볶아지지 않은 콩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망 같은 걸로 볶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 볶아진 원두를 분쇄기에 넣고 잘 갈아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커피 추출 방식인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유난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맛도 중요하지만 저희 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놈의 이 커피의 향기가 참 독특하구나. 어떤 커피는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이 향을 맡다 보니까 커피에 좀 매력이 이제 빠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맛도 추구하게 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커피도 볶아보고 또 이런저런 커피를 또 접해보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에 빠지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외계인이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이네요. 이런 커피는 어떻게 마시게 된 것일까요? 지구상의 가장 대중적인 기호식품 커피는 예멘의 한 목동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목동은 어떤 열매를 먹은 염소가 흥분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커피였죠. 목동 역시 커피 열매를 먹어보자 힘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나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에티오피아에서 기원된 커피는 예멘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됩니다. 아랍 국가들은 커피를 철저한 비밀과 보안 속에서 지키려 했지만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점차 전 유럽에 커피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시대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커피 산지로 급부상한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커피 재배도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연피드는 1962년에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커피를 공부한 고영수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뭐가 많네요. 예, 좀 너무 많죠. 조금 추측스럽게 많이. 25년간 눈에 띄는 커피 용품을 조금씩 사모은 것이 벌써 3,000여 점. 대학에서 커피 전문가 과정 강의를 맡고 있지만 의외로 인스턴트 커피 마니아이기도 합니다. 로스터기는요. 이제 이런 거를 가스배에다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몇번 쓰신 것 같은데. 네, 썼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잘 익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꺼내서 이제 이게 이거패가 작업이 되면 또. 아니 근데 네. 원두커피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인스턴트 커피를 주시네. 독일에 갔는데 유학생이 돈도 없고 이제 더군다나 너무 향수에 젖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슈퍼에 가서 인스턴트 커피를 사다가 마셔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는 걸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를? 근데요, 그게 우리가 커피의 구수한 맛을 바디감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칠맛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뭐 솥에다 밥 해가지고 누룽지 뭐 마시고 그럼 구수하잖아요. 숭늉. 그 숭늉. 근데 그 맛이 바로 커피의 이제 바디감이 좋은 구수한 맛하고 조금 습관이 돼가지고 그 향수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마시는 커피값은 큰 비료 공장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금지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았던 1960년대. 정부에선
커피 원두 수입으로 인한 오해와 낭비를 줄이고자 커피 단속에 들어갑니다. 외국산 커피를 판매하는 다방은 영업 정지 조치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피를 마시지 말자고 한들, 애국심에 호소하며 못 마시게 한들 사람들은 커피를 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밀수품이 더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죠. 단속을 피해 암암리의 거래는 계속됐고 커피 시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커피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커피 국산화를 위해 공장 설립을 허가했죠. (1968년) 설립된 한 커피 회사의 공장.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인스턴트 커피의 대부분이 이런 기계를 거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커피를 볶는 설비예요. 그러니까 원두는 볶지 않았을 때는 어떤 향이나 맛이 거의 나지 않고요. 이 뜨거운 온도에서 볶아질 때 비로소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식히는 거죠? 예. 커피 농축액과 커피 향이 혼합된 이 진득한 액체는 인스턴트 커피의 핵심입니다. 영하 45도의 온도에서 급속 냉각시켜 맛과 향을 살리고 진공 상태의 기계에서 수분을 제거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스턴트 커피 알갱이로 남게 됩니다. 원두와는 달리 물에 잘 녹는 커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이제 큰데요. 그중에 97%가량이 인스턴트 커피 시장입니다. 나머지 3% 정도만이 원두 커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가 거의 다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커피 맛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맛을 평가합니다. 맛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게? 커피 향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1996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스콧 버거슨. 하루의 일과는 늘 인스턴트 커피 마시기로 시작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할 당시만 해도 커피 전문점의 점장으로 일하며 정통 원두 커피만을 맛봤던 버거슨. 우연히 맛본 자판기 커피 이후로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에 매료되었습니다. I was a coffee snob, and I never drank instant coffee. I just drank espresso, especially I like cafe latte. 단 몇 방울의 인스턴트 커피도 놓치지 않습니다. Like when I drank the coffee at the Korean cafe, usually I couldn't feel anything. So,
but just this little for Sambaeguan, it was called like I guess what cream coffee? I don't know. They had many different choices, right? So anyway, I got high, so I became addicted to that. 정통 원두 커피에 익숙한 외국인조차 중독시킨 인스턴트 커피. 왜 그런 것일까요? 연피들은 궁금증을 안고 인스턴트 커피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다국적 식품 회사를 찾았습니다. Cupping is about evaluating different coffee profiles, different taste profiles, because every coffee is different. Very good for digestion. 이 회사 역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인스턴트 커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수시로 하는 커핑 테스트도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So there are two coffees. You have to make a little bit movement in the coffee so you can really move a little bit the aromas inside the coffee. You make the move, but you smell it, of course, with your nose. This aroma has more of a brewed type smell. Very good. Excellent. 약간의 커피를 외부 공기와 함께 흡입하여 향을 느낍니다. 그리고 커피가 혀 곳곳에 닿도록 입안에서 굴려지죠. Product on the right side, you're playing with the what consumers are looking. More brew-like character. It is more fruity. It's a little bit more roasty because a little bit more roasting-like character. And the taste is pretty clean as well. And it is slightly bolder. So bolder means a little bit thicker in your mouth. 참, 우리나라가 커피 수출국이기도 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가 지난 2007년엔 214톤이나 수출되었습니다. There is more than 800 billion cups being consumed around the world. It's huge. And Korea is, I think more than close to 20 billion cups being consumed in Korea. From our business point of view, we've been investing a lot in terms of quality. In the last, I would say, especially the last 3-4 years, we've made significant changes. And together with that, for our business, both internal business, local business is going well, but also export business. We have nearly doubled our business because now, from outside world, from actual Nestle world, because the quality is so good, so many other markets are interested in Korean products. So we are exporting actually to the outside other Nestle countries. 오늘 맛본 커피는 진짜 커피의 향일까요? 인스턴트 커피를 접할수록 연PD는 정통 원두 커피와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커피에 대해서는 거의 광고하거나 진실들을 얘기해주지 않는데 일단 커피 아카데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연PD처럼 커피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의 자문위원이었던 이동진 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대전, 포항, 심지어 제주도에서 온 학생도 있었죠. 요새는 워낙 우유에 많이 노출돼 있고 커피숍마다 이렇게 맛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고 또 맛없고 하는 거를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커피 자체가 약간 감성적인 식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음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커피의 매력. 연PD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 화력을 바리스타 이동진 씨에게 직접 커피를 배우게 된 연PD. 기초부터 커피의 모든 것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커피콩을 볶는 로스팅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죠. 네, 알맹이가 작잖아요. 2.5배까지도 부풀 수 있어요. 9% 올라요, 이게? 그렇죠. 팝핀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조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괴가 되면서 이 생두의 알맹이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로스팅이란 커피 생두를 볶아서 원두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커피 콩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불의 세기나 볶는 시간도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 로스팅한 커피 콩은 재빨리 식혀줘야 하고요. 커피의 색과 향이 잘 우러나도록 커피 콩을 갈아줍니다. 구운 직후보단 8시간이 지난 후 갈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커피 가루를 살짝 물에 적신다는 생각으로 원을 그리며 물을 붓습니다. 신선한 커피는 가스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 닿았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커피가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 물을 적셔 보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뜸 들이기가 끝나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천천히 나선을 그리며 물을 부어줍니다. 바리스타 이동진 씨가 생각하는 커피의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와도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야기하면 얘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소통의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층이 맛과 향으로 즐기는 커피뿐 아니라 눈으로 즐기는 커피 역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라떼 아트입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품 크레마와 거품을 낸 우유를 이용하고요. 초코 시럽과 뾰족한 애칭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꽃도 그릴 수 있답니다. 커피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 오랜 시간 두고 볼 순 없지만 커피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연 PD도 도전해봤습니다. 연 PD도 이제 커피 전문가가 다 됐네요. 초보티가 안 나는데요. 방송 날짜에 맞추기 위해 밤을 새며 편집하는 염지선 PD. 피곤하고 졸릴 때 찾게 되는 것은 역시 커피죠. 사실 커피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은 잠깐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아닐까요? 바쁜 하루, 피곤한 날, 자신에게 5분간의 휴식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은 커피 한 잔으로 날려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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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